완경이 딱 되는 순간부터 아주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완경 당시에 내 골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닥터스트레인지 윤하영 원장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나 관리에 대해서 많이 상의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골다공증은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골다공증에 대한 경각심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골다공증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려고 하는 목적은 교통사고나 또는 낙상이 있었을 때 심각한 골절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골다공증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골다공증 치료를 이제 열심히들 하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씩 이제 치료 효과를 판정하기 위해서 추적 검사를 하는데 이때 우리가 성적표를 받아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검사 결과를 보는데 작년보다 많이 좋아져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봤는데 비슷하게 현상 유지 정도가 되고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내려가서 실망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런 분들 이제 면담을 해보면 비슷한 정도의 골다공증 또 비슷한 정도의 건강 상태 분들이 비슷한 치료를 해도 이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성의 있게 효과적으로 했냐에 따라서 치료 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거나 주사 치료를 하고 있다는 거 또는 뭐 칼슘이나 비타민 D 복용을 하고 있다는 것만 믿고 운동을 소홀히 하면 골다공증이 점점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골다공증에 좋은 운동이 어떤 것들이고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우리 완경이 되기 전에 30, 40대 젊은 여자분일 수도 있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이미 연세가 많으신 분들 60세, 70세 되시는 분들은 이미 이제 골다공증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치료를 이미 받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폐경이 되기 전 젊은 여성분들에게 오히려 이건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도움을 받는 동안에는 골밀도가 특별한 노력이나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잘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완경이 딱 되는 순간부터 아주 급격하게 골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완경 당시에 내 골밀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따라서 시작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골밀도를 높게 높여놓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완경 이후 50대 중후반 이후 60대 때 이제 얼마나 심각한 정도의 골다공증이 빨리 오는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완경 전에 열심히 운동을 해서 내 골밀도를 쭉 올려놓으면 이제 노년기 때 훨씬 더 관리하기가 편해집니다. 운동은 우리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밀도를 측정할 때 척추와 고관절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 이유는 골절이 생겼을 때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 있는 곳이 결국 이제 척추와 고관절이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은 수직 방향으로 힘을 받는 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단단해지게 자극을 하려면 결국은 운동도 이 수직 방향으로 자극이 가는 그런 운동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생각하시는 것처럼 걷고 뛰는 운동이 가장 중요하고요. 우리 걷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천천히 산책하듯이 한두 시간 정도 이렇게 걷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짧게 가더라도 빠르게 걷는 파워워킹을 하고 또 세게 걷고 걸음으로 인해서 수직 방향에 충격이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걷기를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운동이지만 상대적으로 골다공증에는 도움이 좀 적게 될 수 있는 운동은 자전거, 사이클을 타는 것과 수영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좋은 운동인데 이게 이제 근력 강화를 통해서 골다공증 관리에 물론 도움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수직 방향으로 우리 충격을 가해주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걷기 뛰기만큼의 효과는 아닐 수 있다. 참고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 상지, 팔의 골밀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고령의 어르신들은 쉽게 낙상을 하게 되는데 넘어질 때 무의식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땅을 짚게 되고 그러다 보면 골밀도가 약하던 분은 손목뼈가 쉽게 부러집니다. 그건 이제 콜렉스 프랙처라고 하는 노년기에 흔히 발생하는 골절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지는 우리가 걷기 뛰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골밀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전완부나 상완부의 근육의 강도를
이거를 강화시킴으로 인해서 근육이 스스로 뼈를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장력을 가함으로써 뼈에 자극을 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골밀도를 높이는 촉진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량을 크게 하는 과격한 운동은 하기가 어려우니까 악력기를 사용한다든지 또는 항상 이렇게 주먹을 꽉 쥐어주는 전완부를 사용하는 운동을 수시로 한다든지 또는 가벼운 아령을 들고 운동을 하는 식으로 이두박근이나 삼두박근 또는 전완부에 있는 근육들을 강화시켜주면 그 근육이 스스로 이 뼈들을 강하게 골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있는데 미리 우리가 준비하고 더 일찍 검사해보고 나의 골밀도 상태를 알고 완경이 되기 전에 조금 더 높은 골밀도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라는 점 잊지 마십시오. 운동은 수직 방향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운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걷기 뛰기가 가장 중요하다. 사실 걷기 뛰기를 막 열심히 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콩콩 뛰는 것처럼 줄넘기 하는 흉내 내듯이 가볍게 제자리 뛰기를 하는 것들도 그냥 생활 속에서 자주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지 쪽에 골밀도도 중요한데 이런 곳은 전완부나 상완부의 근육을 길러주는 운동을 함께 병행하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 기억하셔서 열심히 운동하시고 골다공증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